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박수까지 쳐주시고. 근데 주말인데 또 불구하고 또 많이 와주셨네요. 선생님, 보니까 이게 강의가 청코노미라고 해가지고, 그럼 어떤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온 건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건가요? 여기 참가 원하는 게, 그 보니까 부동산도 했고, 뭐 주식도 했고,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 결론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잘 벌까?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러면 맞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좀, 그렇죠? 뜬금없이 얘가 주말에 나타났는데,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저는 이제 제주도 내려온 지 7년 정도 됐어요. 만 7년 반 정도 됐구나.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제주도에 이제 뭐가 제일 많나요? 제주도에. 먹고 사는 거 중에. 그렇죠. 관광, 서비스업. 70% 정도 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예? 뭐요? 그쵸. 그쵸. 농업, 수산업 뭐 이런 것들. 그게 한 18% 정도 돼요. 나머지 제조업이 조금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업체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주로 그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뭐 이런 컨설팅을 해드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다들 한번 가보셨나요? 카멜리아 힐? 뭐 이런 데 슈에리 혹은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거 아실만한 관광지들도 많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중 없습니다. 뭐 소상공인도 다니고 뭐 별의별 뭐 미용실도 가고 별의별 다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거는 이제 제주도는 되게 재미난 게 이 서비스업이 메인인데 70%가 서비스업이 넘는데 지원 사업은 다 대부분 1차 산업에 2차 산업에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막 구석탱이에 있는 뭐 농업법인 회사,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도 되게 많이 가요. 기본적으로 그쪽에 지원 사업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뭐 컨설팅이 크게 그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지금 현상이 막 이래가지고 에즈에이지가 이러니까 이렇게 투비 막 이렇게 미래로 나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막 원래는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와요. 당장 매출이 안 나오는데, 그죠? 당장 이제 종업원 줄 월급이 막 안 도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혹시 또 돈을 잘 번 데는 어떻게 하면은 유지를 잘 할까? 이런 것들을 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왜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컨셉이 그런 거죠. 국내 창업 트렌드 분석과 뭐 창업 지원 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인데 이게 1시간 반에 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고요. 이게 사실은 한 5시간, 6시간짜리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여기 좀 컨셉을 좀 잘라가지고 창업 트렌드 쪽으로 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뭘 해야지 돈을 잘 벌까? 뭐 이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앞서 강의도 주식에 대한 강의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뭐 이런 얘기들이었으니까 실제로 오늘은 제주도 안에 얘기만 할 거예요. 밖에 얘기는 안 해요. 제주도 안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오는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고 그냥 컨설턴트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컨설팅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랬구나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하는 거고요. 공유를 해서 정보를 조금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훌륭하신 자세죠. 막 적으려고 하시는 자세 뭐 그런 것들. 적을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제가 막 갑자기 오자마자 말을 막 하는데 말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시 반까지예요. 시간이 2시 반까지인데 2시 반부터 또 다른 수업이 연결돼 가지고 중간에 이제 좀 끊어가긴 좀 그러니까 제가 2시 반까지 다는 안 하고 한 2시 20분 정도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 중간에 안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딱 걱정을 하는데 얘가 막 말을 하는데 막 계속 말을 안 하고 안 끝내.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제주도 오고서 한 7년 전부터 제주 교도소에 가요. 교도소에 가가지고 인성 강의를 해요. 그 수감자분들. 제주 교도소는 그 5년 이상 안 살아요. 다 이제 그 단기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인성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걸 하는 거죠. 분노 관리.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그쪽에 갇혀 있는 분들한테 분노 관리를 하면은 막 그 형님들이 반팔을 입으시면은 꼬리가 하나 딱 나오고 머리도 하나 딱 나와요. 여기서 뭔가 그런 형님들이 막 화를 내고 있으면 이제 무섭잖아요. 막 즐겁게 해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죠. 화가 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를 전환하는 걸로 해요. 그래서 손날치기라는 게 있어요. 탁탁 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화가 딴 데로 전화가 돼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바로 치죠. 끊으라고. 빨리 끝내자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막 말이 계속 안 끊을 것 같으면 2시 15분이 된데 얘가 계속 말을 하면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을 안 끊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몇 시간, 4시간 계속 얘기해요. 혼자서. 병이 좀 있어요. 혼자 말아. 집에서도 혼자 얘기해요. 새벽에 막 일을 하면서 와이프가 그러죠. 넌 여자친구가 있냐고. 새벽에 혼자 막 얘기를 하니까. 혼자 얘기를 하면서 막 일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끊임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끊을 수 있어요. 사고를 많이 쳤어요. 테크노파크 같은 데서 막 그 강의를 하면은 거기 막 그 6시까지 오후 풀타임 하면 1시부터 6시까지 강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막 5시 50분인데도 안 끝내면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해요. 그 동네 막 막히거든요. 막 6시에 나가면 차 다 막혀. 그러면 사람들 얼굴이 막 빨개져. 6시 10분이 됐는데도 막 얘가 안 끝내. 그럼 막 컴플레인 막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5시 40분 정도 끝내, 45분 정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대충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런 거잖아요. 아마 창업 강의나 아니면 이런 얘기 좀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창업의 절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는 안 드려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문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 창업 트렌드가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제가 뭐 여기 와가지고 뭐 카페 프랜차이즈 해요.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제주에서 그죠? 제주는 기본적으로요. 도민도 되게 중요한데 내수도 되게 중요한데 관광 시장이 가장 중요해요. 입도 관광객들. 그분들 대상으로 뭘 할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트렌드가 정말 엄청나게 빨리 변해요. 기본적으로. 눈도 빨리.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지역마다 이렇게 뭐 그 카페 같은 데도 컨설팅을 많이 해요. 카페나 음식점들 많이 하는데 거기를 뭐 월정리를 한 2달 있다 가잖아요. 그럼 컨텐츠가 막 변해 있어. 그 다음에 뭐 애월 같은 데 가면 막 변해 있어요. 이 속도를 못 따라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뭐가 어떤 가게가 뭐 나왔고 이런 큰 의미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민도 마찬가지고 이 관광객들이, 입도 관광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들이 그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컨텐츠의 흐름으로 따라왔고 거기까지 좋아요. 다 보면 알 수 있잖아.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까? 우리의 위치가 어딜까? 선생님들이 모르겠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준비를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앞으로 할 것이 어떤 트렌드 안에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뭐 자본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소규모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어떤 방향이 있는가 이게 되게 틀리거든요. 돈이 많으면 되게 범위가 넓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컨텐츠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경험이 많지 않으시고 다 젊으시잖아요. 경험이 많지 않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소규모 자본으로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승부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지향점을 바라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정답은 없고요. 제가 주관적으로 제주도라는 그 섬 안에서 7년 반 정도 컨설팅을 하면서 생각했던 그 트렌드들에 대한 변화,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갈 것 같다는 생각들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 얘기 잘 들리세요? 뒤에 앉아 계시면? 예. 제가 좀 약간 안 들리실까 봐 혹시. 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방문자들이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내수시장, 제주에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주도에 오는 딱 2개예요. 2개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딱 2개예요. 중요한 거? 제주 도민들, 내수시장, 그 다음에 입도 관광객들.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갔는가, 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는 뭐 식당,
뭐 카페 아니면 숙박시설, 관광지 이런 것들이 예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내 신규 이렇게 소자본을 가지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지향점을 바라봐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까지 거기까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딴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다음에 창업지원 정보가 이게 끝에 준비돼 있어요. 근데 창업지원 정보는 이제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 다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건 어떤 단순 정보의 전달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살짝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분이 날아갔죠. 예? 딴소리 하다가. 예. 그래서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되게 주목할 거는 이거 우리는 숫자를 싫어하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림을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의 관광객들이 우리는 메인 타겟으로 우리가 뭘 하든 내가 만든 걸 쓰든 내가 하는 서비스를 누가 쓰든 메인 타겟이 대체적으로는 입도 관광객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변화가 결론적으로 눈으로 봐서는 2016년도에 최고치를 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꺾였죠. 작년에 많이 꺾였어요. 올해는 집계가 아직 안 됐으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또 올라갈 거예요. 당연히 올라갈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꺾인 게. 왜 그럴까요? 코로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오는데요. 입도 관광객들이. 제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얘가 꺾인 거는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전체 관광객이 꺾인 거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꺾인 거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단체 관광객이 꺾인 거예요. 얘네들 뭐예요? 개별 관광객들. 렌트카 타고 온 애들. 허차, 뭐 하허호 뭐 이런 애들은 줄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최대 피크를 치고요. 작년에 약간 줄어들었지만 올해 집계를 해보면은 최고치 쳤을 거예요. 올해 제일 많이 왔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입도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개별 여행객들. 물론 앞으로 그런 시장은 되게 아예 없진 않은데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학단이라고 학단, 학교 단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성산 일출봉에 뭐 애들 막 버스 14대 들어오고 이런 일은 이제 안 벌어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와도 그룹별로 올 거고 되게 줄어들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콘텐츠 대상이 우리 집이 되게 넓어. 뭐 관광버스 5대 들어오고 이런 거 잘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은 되게 살아있다. 그리고 오히려 올해 더 늘어났다. 물론 이제 뭐 2, 3년 있다가 코로나가 꺼지고 해외여행 잘 되면 좀 빠지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베이스라인에서 안 빠져요. 기본적으로는 입도 관광, 제주도의 그 개별 여행객들은 지금 모수가 정해져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밑으로 못 와요, 이제. 훨씬 더 많이 오든지 들어오든지인데 어쨌든 베이스라인이 요거예요. 이거 이상 못 빠져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들은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집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코로나가 되게 제주도의 어떤 개별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회의 장이 됐어요, 사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작년 뭐 올해치인데 이거는 이제 8월치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결론은 올해는 입도 관광객들, 개별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것이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은 단체 버스 타고 막 버스 12대로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다 뭐예요? 렌트카, 승용차 타고 뭐 2명이 오든지 뭐 4명이 오든지 이런 개별 관광객들이 내가 바라보는 시장이에요. 그 타겟을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예,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충 뭐 별거 아닌데 이 말씀이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제주도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양배추 그런 게 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양채류가 되게 많이 나. 아시죠? 뭐 지나가다 보면 파란 거 막 보이잖아요. 그게 월동작물이에요. 월동작물 많은데 그게 되게 뭐 양배추는 거의 뭐 전국 40%, 브로콜리는 8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작물인데 이거 가지고 농가도 많고 뭐 이걸 가공품 만드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되게 단순한 양배추고 브로콜리지만 이거를 생각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단순한 예를 보면은 양배추만 가지고도 이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그죠? 한 달에 네이버 검색만 가지고도 한 달에 한 10만 명 이상이 찾아봐요. 양배추라는 유사 검색어 가지고 양배추. 그래서
양배추 즙, 양배추 뭐 효능 뭐 이런 걸 막 찾아봐요. 위에 좋은 음식, 양배추 만드는 법, 여드름에 좋은 이런 걸 찾아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죄송한데 좀 더운데 이거 위에 옷들을 좀 벗어도 될까요? 좀 더워서 그래서 이걸 왜 찾아보면 사람들이 왜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제주도에 왔어요. 제주도 와서 지나가다가 이거 뭐야 기념품 하나 사야 돼. 지나가다 이렇게 들리서 사는 사람하고 오기 전부터 검색을 해가지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요. 뭔가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이 사람들은 내 고객이들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사람들의 입장,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 입도 관광객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찾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 양배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배추를 바라보는 시선. 이 사람들이 양배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배추가 뭐에 좋아요? 건강에 좋아야 돼. 건강. 위에 좋아야 돼. 그리고 내가 양배추를 뭐로 하면 뭐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 가면은 뭐 여기 써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양배추는 즙이야. 위에 좋은 음식이야. 즙으로 이렇게 메인이 즙이란 말이에요. 상품이. 근데 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환으로 만들 거야. 양배추 환이 좋아. 왜? 없으니까. 근데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시장에서 그걸 안 받으려도 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좋은 걸 만들면 안 돼요. 시장에서 원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 제주도가 다 그래요. 어디 가보면 다 컨설팅이라는 게 참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게 가서 보잖아요. 그럼 다 사후야. 다 끝난 상태야. 다 저렇게 나왔는데 뭘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양배추의 1차 가공품에 대한 예의일 뿐이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객들이 물론 매칭이 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은 정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거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이제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엄청 찾아보는데 결론은 브로콜리 대용품이 파프리카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먹는 법, 요리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프리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왜 이 사람들이 찾아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비즈니스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 검색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찾아보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예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제주도가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막 홈페이지 만들고 블로그 만들고 막 이거 막 마케팅 지원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 막 지원을 할 때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거에 이런 거 올려요. 우리 농장에 뭐 감귤이 되게 잘 자라요. 아니면 뭐 내가 제초제를 쳤어요. 약을 쳤어요. 아니면 이렇게 뭐 안전하게 뭐 키웠어요. 막 이런 것도 맨날 사진을 올려. 그죠? 뭐 되게 뭐 파릇파릇해졌어요. 막 올려요. 근데 보나요, 누가? 그거 잘 안 봐요, 기본적으로. 별로 고객들이 이런 거에는 관점이 있어요. 이 귤이나 이 원재료가 안전하게 자랐다. 저 농가에 의해서 안전하게 자랐다. 이런 걸 보증에 대한 것들은 되는데 그건 한 번이면 족하고 1년 365일 그게 자라는 걸 막 올리면은 그걸 누가 봐요? 양배추 자라는 거 궁금해요? 브로콜리 막 크는 거 우리 궁금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그 내 블로그에 나오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막 그래요. 올리다가 되게 그런 걸 발견하게 되죠. 본인이 막 올리다가 3개월 있으면 자신도 안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웹상에서 자기가 올려서 다 쓰레기가 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배추 블로컬의 영농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결론 항상 그런 거예요. 지원 사업 받아서 그런 홈페이지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재배 사진 올리고 막 이런 거 막 엄청 했는데 뭐 돌아오는 답이 없는데 그리고 본인들도 안 하는데 결국은 인간이 피드백이 없으면 못 해요. 맨날 올리면 뭐예요? 사람들이 뭐 반응이 없는데 그거 계속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3개월 지나면 자기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 가베지가 인터넷상에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당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뭐 양배추 즙이고 그다음에 블로커리에 뭐에 대한 거라고 하면은 꼭 그걸 왜
왜 눈앞에서 브로콜리가 좋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양배추가 깨끗하고 이런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위에 보면은 사람들이 답을 주지 않느냐. 양배추는 건강이고 보면 다 건강이고 그다음에 뭐 이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는 미용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럼 이런 컨셉이 이게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거에 관심 있는 정보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주로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 때 막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양배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 같은 블로그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 컨텐츠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하나 만들어도 되게 정성스럽게 잘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되게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그냥 뭐 몇 개 만들어 놓고 올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연속적으로 되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전에 오지 않던 사람들이 와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있어요. 부채의식이 있어요. 부채의식. 내가 어딜 갔어. 근데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내가 좋은 걸 얻어요. 공짜로. 그러면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뭔가 부채의식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일반적인 인간이다. 안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채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서 뭔가 연계돼서 뭔가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구매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되게 호응도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그냥 무조건 내 제품이 좋아요. 내 상품이 좋아요. 이런 거는 성립이 잘 안 돼요. 이 단계가 빠졌어요. 내가 그냥 대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 시간과 노력이 막 함축이 돼서 그게 어느 정도 쌓여서 정말 이게 돈이 될까 말까 하는 거고 그 전에 그냥 결과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면 안 되고 똑같아요. 제품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타겟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걔네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냥 양배추 생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양배추의 기능이 필요한 거고 브로콜리의 효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포장해서 전달할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많죠. 뭐 미역도 많아요. 미역도 많은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뭐 하트 미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생각도 안 했는데 시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찍어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요새는 산후조리원 같은데 꽃바구니가 못 들어가요. 알레르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물이 과일 같은 거 들어가는데 미역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면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들은 이미 시장에서 뭐라고 하면 이미 하트 미역을 찾아보면 거기에 맞는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나보다 먼저 뭔가 움직여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힌트를 얻는 거죠. 아, 시장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꼭 이건 단순히 농산물에 관한 얘기일 거고 선생님들이 무슨 뭐 애완견 가지고 창업을 하실 뭐 애완용품, 애완미용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만 생각하는 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보다 먼저 이걸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내놨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좀 어떤 기초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말했고요. 이제 지금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니에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고객이라고는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뭐 준비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의 절반은 누구예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으면은 내 가게에 오는 절반 아니면 내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서비스를 하는 절반 그죠? 내 제품을 사는 사람의 절반 그 다음에 그 누굴까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내 제품이나 우리 집에 온다 아니면 내 제품을 쓴다 그죠? 내가 뭘 만들면 그걸 사요 절반은 누굴까요? 대체 예? 안 쓰는 사람들요? 아니요 그걸 쓰는 사람들의 내 손님의 절반은 누굴까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응? 지인 가지고 장사하시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금방 끝나요. 절반은 누구예요? 내 물건을 쓰는 사람들의 절반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누군가의 부모님이? 부모님?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좀 틀리다. 근데 여기는 약간 그죠? 여성분이 더 많이 계시네요.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 제품도 쓰고 제주도에 오는 사람의 절반은 반대의 성이 이성. 그죠? 그죠? 남자는 여자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남자는 여자인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케팅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엄청 중요해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되게 짧은 시간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 특히 제주도에서 뭔가 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되게 불친절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땐 그건 지역적인 특성이 별로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남자, 여성의 차이, 성적인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서 온 게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되게 또 여기 사례를 이따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요. 제주도에서 뭔가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요식업도 마찬가지고 뭐 하려면 누굴 잡아야 돼요? 누굴 잡아야 될까요? 성공하려면 여성. 근데 두세 살은 안 되잖아요. 몇 살? 네, 젊은 여성. 젊다는 기준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선생님은? 20대? 20대, 30대도 젊어요. 그러지 마세요. 20대부터 뭐 3, 40대 여성분을 잡아야 돼요. 그분들이 뭐 경제력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결정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근데 되게 틀리다고요. 여기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보세요. 가게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여성들이 보는 시선하고 관점하고 틀려요. 남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근데 내가 남자면 내가 주인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남성이면은 그런 관점들을 잘 못 봐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보는 걸 그걸 이해 못 해요. 그럼 성공하기 되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반대로 여성분이 어떤 서비스를 하시고 여성분이 뭐 매장의 주인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오면 되게 힘들어. 왜 저럴까? 진상인가? 이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되게 있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지, 차이가 이해하셔야지 어떤 마케팅에도 되게 필요하고요. 조직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그죠? 남성과 여성인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죠? 이게 뭔 상황일까요? 쇼핑하는데, 예. 근데, 예. 예. 입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그죠? 여성분이 신나서 막 쇼핑을 하는데 2시간째 쇼핑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막 죽을렀어. 뒤에서 막 그러다가. 근데 앞에서는 안 그러죠. 근데 딱 뒤를 돌아봤는데 보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뭔가 일이 나든가 집에 돌아가서 뭔가 일이 벌어지죠. 네, 그날은 끝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근데 왜 벌어지냐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저도 되게 이것 때문에 힘들었죠. 저는 한 2002년도 결혼을 했는데요. 만나기 93년도 만났어요. 대학교 때. 93년도 만났는데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았으면 대단하죠. 이혼 안 하고 아직까지 살았다는 걸 보면. 몇십 년이에요. 그죠?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그죠? 이혼한 게 아니라 이혼 안 당한 게 되게 대단한 거죠. 되게 작년에 겨울에 되게 제가 위기를 느꼈어요. 되게 오래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1월 1일 날 와이프 화장대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리기.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순간 1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초조해지고 있어요. 12월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내가 그때까지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농담이 아니라 되게 초조해지고 있죠. 10월이 넘어갔어. 11월이야?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맨날 버려요. 뭐 하나씩. 버려요. 뭘 하나씩 버려. 그래서 저한테 경고를 했어요. 너도 쓸데없는 거, 집 필요 없는 거 빨리 버려 하나씩. 안 그러면 너를 갖다 버릴 거야. 근데 제가 딜레마에 빠졌죠. 쓸데없는 거 버려서 집에 쓸데없는 게 없어지면 나밖에 없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인 거죠.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쓸데없는 걸 집에 뭐 갖다 놔야 되나? 내년까지 살려면? 이런 생각을 해서 결론은 뭐예요? 제가 그동안 걔를 잘 이해하고 막 그랬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랬죠. 그러는 거죠. 후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잘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12월 30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차이가 뭐냐 기본적으로. 이 친구랑 이 친구 차이가 뭐냐. 근데 이제 이래요. 남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신발을 사러 가요. 신발을 사러 가려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매장에 올라가서 한 2-3개 정도 있으니까 백화점에도
거기 봐서 좀 비슷한 거 좀 브랜드도 보고 가격대도 봐서 그 중에서 합리적인 걸 고를 거야. 그렇게 신발을 사러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갔는데 2시간 동안 딴 데가 있어. 1층부터 6층까지 막 딴 데 막 돌아. 그러면 이제 얘가 힘든 거죠. 왜 물어보는 거야. 왜 나 왔는데 왜 신발 사러 안 가냐. 그럼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네가 문제라고 하죠. 신발을 살 거면 그냥 인터넷에서 쓱 시키면 바로 오잖아요. 다음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신발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선생님? 신발을 사러 온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쇼핑. 그렇죠. 쇼핑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결론은 여성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여성분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그죠? 그게 정답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는 내가 여기서 너랑 같이 온 게 좋은 거죠. 너랑 같이 와서 여기서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목적 지향적이에요. 신발을 사러 왔잖아요. 신발 사러 가야 돼요. 신발 산 다음에 가야 돼. 왜 여기서 내 2-3시간 동안 왜 있니? 여기서 미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거나 달성하기 전에 목적을 달성 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심각해요. 되게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 상황에서. 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뇌 구조가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어떻게 살았어요? 뭐 해야 돼요? 남자들은 나가서 사냥해요. 단백질을 먹으려면 살려면 사냥해. 뭐 죽여야 돼요. 그러면요, 걔를 죽여야 돼요. 아니면 뭐 다른 무조건 싸서 죽여야 돼요. 뭐요? 목적의식이 있어요. 내가 저걸 잡아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몇백만 년 동안 그것만 다 산 거예요. 우리 이렇게 뭐 옷 입고 산지 몇천 년 안 돼요. 그런데 그 DNA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되게 목적지향적이에요. 그걸 해야 돼. 근데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구조상 사냥을 하기보다는 불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뭐 가죽도 말리고 애도 보고 뭐 음식도 만들고 저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 혼자 해요? 아니요.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뭔가 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보편적인 경우에, 보통적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뇌가 틀려요. 그래서 여성이 일반적인 젊은 여성과 남성이 뇌를 보면은 뇌량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뇌량이 좌뇌하고 우뇌를 연결시켜줘요. 근데 좌뇌는 이성적인 거, 우뇌는 뭐 그 감성적인 거를 발달시키는데 이거 차이는 남자 여자 없는데 남자 여자 차이는 대체적으로 이 중간에 얘를 연결해주는 뇌량이라는 게 젊은 여자가 50% 정도 두꺼워요, 남자보다. 훨씬 더 뇌 구조학적으로 공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나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옛날보다 좀 덜 싸우겠죠. 그래서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옛날보다 덜 싸워요. 기본적으로 덜 싸워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남자친구나 뭐 남편이 뭐 하는데 뭐 야구 보고 있거나 뭐 보고 있는데 부르면 막 걔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게 들리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안 들려요. 하나밖에 못 해요. 안 들려요, 기본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게 날 무시하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들려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좀 그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근데 뭐 남성분도 그런 것들을 역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그 가족 생활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 그리고 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엄청 중요해요. 이런 일들이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고. 저는 이런 일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제주도 오기 전에 일본에서 오래 살았어요. 일본에서 살아서 거기서 회사 생활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저런 CRM이라고 해서 고객 관계 관리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10년 이상 일했어요. IT 회사인데 거기서 뭘 하냐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고객센터가 되게 많았거든요. 막 은행 뭐 기업은행 그런데 고객센터 가면요. 을지로에 하면 3,000명씩 앉아 있어요. 한 층에 막 1,000명씩 앉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대형 센터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좀 분산돼 있는데 뭐 그 아웃소싱 센터들이 요새는 많죠. 대신에. 근데 이제 그런 데 가면 어떤 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뭐 고객센터 전화할 때 뭐 즐거워서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잖아요. 뭐 고장이 났어, 뭐 보험 상품이 안 돼, 뭐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전화를 하루에 60개에서 100개 사이를 받아요. CS 콜을 받으려면 한 상담원이.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좋지 않고 막 화내는 사람들의 일들을 하루에 60개에서 막 80개씩 받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층에 1000명씩 깔려 있어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막 그 나오는 스트레스 그런 치밀어 올라 이런 것들이 엄청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분노 관리 같은 데 왜 가냐면 그런 것도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화가 나는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그 마케팅 관점에서 그렇고 이런 CS 관점에서도 고객이니까 참으라는 거죠.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대처해 줄게. 그 대신 내가 돈을 더 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 기본적으로. 그건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인데 그게 자기 그런 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금융권에서 저희 같이 했죠. 계속. 근데 진짜 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컴플레인을 하기 위해서 컴플레인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블랙리스트.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근데 나머지 97명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되게 재미난 게 그 이유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진성 고객이 되거나 더 좋아져요. 반응이. 그래서 더 오래가 나랑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얘가 아까 우리가 뭐 카페를 해요. 아니면 식당을 해요. 제가 거기 많이 다니잖아요. 뭐 카페도 다니고 식당도 다니고 뭐 심지어 떡집도 가요. 미용실도 가고 다 가요. 다 가는데 소상공인 지원세 통해서 뭐 일하는 거 다 가는데 그러면 다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진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오래 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로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오래 못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 다 극히 일부를 빼고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거야? 고객이 왔을 때 난 왜 저러는 거야? 라는 걸로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걔가 왜 그럴까? 라는 것들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왜 그럴까? 그래서 이해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하게 되면은 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관심도 높아져요.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 왔어도 반응이 틀려져, 내가. 그러면 뭐 고객도 좋겠지만 내가 훨씬 편해요. 내가 일을 오래 할 수 있어. 이 업을 오래 할 수 있어. 되게 제주도가 문제가 뭐냐면 어떤 서비스업 있잖아요. 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웃겨. 장사가 돼. 안 되지도 않았어. 장사가 꽤 돼요. 근데 안 열어. 약속한 시간에 안 열어. 그런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쉬기로 됐는데 목요일날 아니고 금요일날도 쉬어. 그런데 되게 많아요. 왜 이게 뭐냐면 제일 나쁜 게 서비스의 질이 불규칙해요. 제일 나쁜 게. 음식이 맛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서비스의 질이란 건 뭐냐면 내가 고객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해주겠다. 네가 뭐 커피로 할게요. 커피 5,000원에 내가 이런 거 커피값 5,000원 내면은 그 5,000원에 맞는 서비스를 해줄게 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가격, 음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10,000원 내면 못 주겠는데 그게 뭐야? 음식의 품질도 있고 음식의 맛도 있고 질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그 인간적인 서비스도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날은 막 이렇게 되고 막 그것도 종업원에 따라 흐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는 월요일 날 쉬기로 했는데 막 안 열어. 그날은 오고 뭐 수요일 날 안 열고 막 이런 것도 아니면은 비 오는 날 비 온다고 안 열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제주도는. 뭐 날씨 안 좋아가지고 안 열고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이해는 가지. 근데 그런 게 성립이 안 된다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제일 나쁜 게 서비스의 질을 유지 못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들만 잘 지켜줘도 유지가 잘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되게 안 되는 게 결론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야지 서비스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도 내가 고객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애정이 가고 뭔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업을 오래 유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고객한테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훨씬 더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 내가 이 일을 오래 하고 이 서비스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일을 오래 한다는 거는 가게 문만 열어놓는다고 일을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약속한 그 금액에 약속한 서비스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서비스의 질이고 그게 이제 내가 업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걸 오래 하기 위해서 고객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오래 못 하니까. 제주도에서는 그 특징이 되게 커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영업이라든지 무슨 창업을 생각하신다,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창업을 생각하신다 하면은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걔도 좋지만 내가 더 좋아요. 내가 이 일을 업을 오래 할 수 있어요. 걔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유를 알아야지 애정이 생겨요. 그래야지 내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해주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간을 그걸로 끌었네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제주도에 오는 그 렌트카 타고 오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제주도 관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이쪽으로 흘렀어요. 무조건 막 버스 타고 오는 친구들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언제예요? 한 10년 됐나요? 제가 제주도 내려온 게 횟수로 8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값이 엄청 올랐어요. 부동산 값이 막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이유가 뭐 전국적인 것도 있지만 유입 인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번째로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 내수 시장이 되게 많이 변화했어요. 7, 8년 사이에 엄청 변화했어요. 첫 번째로 왜 그러냐면, 입도객들이 많잖아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틀려요. 자기들이 원래 소비했던 패턴들, 그 다음에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소비했던 패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수 시장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제가 뭐 영농조합하고 농업회사 보면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특징이 있어요. 근데 현금은 잘 안 돌아.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솔직히 잘 되진 않는데 기분은 좋아. 왜요? 왜 좋을까요? 별로 이렇게 순간순간 돈은 잘 안 돼. 뭐 이거 키워서 뭐 만들어서 하는데 돈은 잘 안 돼. 그래도 기분은 좋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땅값이 올랐잖아요. 다 내 땅인데. 녹차 한다고 생각해봐. 녹차 거의 2만 평 있어야 돼요. 최소한 2, 3만 평. 녹차 돈 잘 못 벌어요. 그래도 내가 10년 전에 녹차밭 갖고 있었으면 지금 자산이 얼마일까요? 목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 결론은 뭐냐면, 이 자산시장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지가, 그 다음에 제주도 자산시장이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가면서 이분들이 어때요? 가처분 소득이 많이 생겼어요. 부동산을 정리했든지 뭐 이러면서. 단적으로 뭐 외제차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7, 8년 전에 별로 외제차 없었어요. 제주도에. 뭐야? 소비시장이 그만큼 제주 내수 소비시장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되게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콘텐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뭐 서비스업이라고 하면은 입도 관광객들 위주로 얘네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수 시장이 막 성장을 했고, 내수 시장에서 버티는 놈이 결국은 관광객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뭐 관광객만 잘하면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내수 시장에서 버텨서 도민들한테 검증을 거친 곳만이 관광객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대충 요거에 써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뭐 설명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래, 내가 서비스업을 하고 뭐라고 간에 뭐가 중요해요? 이 내수 시장. 도민이 리피터 안 돼주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해서 뭐 우리 오픈하고 그러잖아요. 오픈빨로 막 한 달만 잘 되고 그 다음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의미 없다고.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 그럴 거면. 제 극단적인 예를 봤다면, 제가 남원 쪽이죠. 저는 막 자주 돌아다니잖아요. 제주도를. 남원 쪽에 갔어요. 그럼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떠냐면은, 컨설트 끝나잖아요. 그럼 중간에 1시간, 2시간 비어요. 그러면은 다시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 뭔가 잽싸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장소로 가고 막 이러는 메뚜기잖아요, 메뚜기. 근데 그래서 들어갔어. 카페에 들어갔는데 개업을 했나 봐요. 근데 너무 시끄러. 코로나 시국에 막 사람들 방역규칙을 어기면서 막 그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오픈빨로. 근데 그거 안 오는 게 낫다고. 그러려면 맨날 그렇게 와줄 게 아니거든. 그분들이 한 번밖에 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인 위주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는 안 먹혀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1년에 몇 번 오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타켓이 정확하게 와줘. 나같이 거기를 가면은 들리는 사람들이 그걸 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안 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되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민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무 우리가 뭐 그 텍스트 위주로 봤잖아요.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글자가 없어요. 다 그림이에요. 앞으로는 다 그림이에요. 이 그림책이 많아요, 원래 이 자료에. 그래서 도민의 대두시장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도민의 가치를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애월연호 한번 가보신 분 있어요? 애월연호. 안 가보셨어요? 이게 지금은 저기 노영점에도 하나 있고 시청점도 있어요. 원래 본점은 저기 유수암 쪽에.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한 3년 됐어요. 본점 생긴 지가 3년이 됐단 말이죠. 근데 컨셉이 뭐였냐면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연어 어디서 나요? 제주도에서 연어 나요? 연어 어디서 나요? 그렇죠. 노르웨이산밖에 없어. 100% 노르웨이산이에요. 연어는 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객이 제주도까지 와서 연어를 먹어야겠어요?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관광객은 틀려요. 여기 사람들은 지리를 아는데 애월은 뭐라고 생각해요? 관광객 입장에서 애월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애월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다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유수암이에요. 애월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관광객 가면 짜증나. 뭐야? 내가 제주도에서 연어를 웬 말이며 뭐야? 애월인데 산이네? 이건 사기인가?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열었을 때 이 대표님 만났을 때 우리 컨셉이 있었어요. 관광객 필요 없다고. 이 되게 단가 비싸요. 이 연어 단가 되게 비싸요. 기본적으로. 연어 전문 요리거든요. 이 집 단가 되게 비싸요. 이래요, 가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데 요 두 분인데 풀코스, 연어 풀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단가 되게 비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 처음 컨셉이 뭐냐면 이 관광객 필요 없다는 거죠. 누구예요? 타켓이 도민이 오는 거예요. 원래 이 식당은 되게 재미난 게 도민을 타켓으로 먼저 세웠어요. 그것도 누가 와야 될까요? 왜 그 유수암에 있을까요,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 유수암에 생겼을까? 유수암에 맛집이 많게 유명해서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유수암이 거리적으로 왜 유수암에 있을까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제주도의 관광 특성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런 패턴이 많았어요. 언제 놀아요? 언제 돈을 못 벌어? 추울 때. 언제? 겨울에.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비수기예요. 대체적으로. 요새는 그게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요새 같은 경우는 그 오시는 분들이 휴가 같은 것들이 되게 유연해져가지고 막 이게 넓어졌는데 좀 그 전까지만 해도 기준이 있었어요. 4개월은 놀아. 그 다음에 나머지 번거로 여름 휴가, 그 다음에 봄, 가을, 피크철에 번거로 버티는 거예요, 1년. 근데 그래서 제주 도민은 특성이 있어요. 겨울이 되잖아요. 차 타고 30분 이상 안 나가요. 이게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문율이에요. 내가 여름에는 괜찮아요. 날이 뭐 좋거나 이랬던 상관이 없는데 특히 제주도 겨울은 막 그렇잖아요. 우중충하고 뭐 멀리 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도민 입장에서는 30분 이상 안 나가요. 1시간 그런데 안 간단 말이에요, 잘. 근데 그래서 결론은 왜 저기 유수암에 생겼냐면은 타켓이 명확한 거예요. 우리 집에는 저기 뭐 그쪽에 안 와도 돼. 어디서 와야 돼? 노용동에서 아파트 한 대 오면 돼. 유수암 30분 안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와야 돼? 영어마을에서 오면 돼요. 30분 안에 오거든요. 그 산업도로 타면 20분도 안 걸려요, 거기까지. 결론은 메인 타켓이 있어요. 나는 거기서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 집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적으로 되게 피트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도민들 엄청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연어를 먹을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연어? 어디서 드셨어요? 연어 드세요, 근데? 저는 연어를 마트에서 사서 먹어요. 그쵸. 마트에서 사셔. 이마트나 이런 사서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뷔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자카야 그런 데서 부분적으로 하죠. 이렇게 먹을 때가 별로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있다는 거죠. 제주도에서 연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있어요. 도민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되게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1년 유명해지니까 누가 와요? 관광객이 와요. 처음에는 야 뭐야 애월인데 바다도 없고 사기잖아. 내가 왜 제주도에서 연어를 먹어 했던 사람들도 누가 와요? 도민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본점이고 생긴 지 1년 만에 여기 노용점 생기고 시청점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기본적으로. 도민 내수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야지 관광객으로 연결이 돼요.
요새는 그런 구조, 옛날에는 그냥 관광객에서 돈 벌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수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여기서 이런 얘기들 하면은 지역 특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꼭 뭐 감귤로 내가 뭘 해야 돼요? 제주도에서? 꼭 제주도에서 나는 걸로 뭐 100%뭐 해야 돼요? 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분. 그거는 이제 도에서 나는 거죠. 도에서 뭐 감귤 뭐 남는 걸로 뭐 아니면 뭐 그쵸? 농산물 남는 걸로 뭐 해서 하자면 이거 그건 예산이 그거 도예산이고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잘 팔리면 돼요. 돈이 되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꼭 제주산이 연어 노르웨이산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어디예요? 우리 애월의 그 리치망고레이 거기 필리핀 거기 망고 제주 망고예요? 아, 예, 풀망고는 전 비싸서 먹지도 못해요. 물론 영어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잘 먹더라고요. 그거 없이 가니까. 근데 비싸도 못 먹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다 필리핀산, 100% 필리핀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필리핀산 망고. 그 생각의 관점을 바뀌는 게 리치망고레 같은 애월에 있잖아요. 애월 해안도로에 있잖아요. 본점이. 근데 되게 잘 됐죠, 한때는. 그게 뭐 판 거예요? 그게 망고 판 거예요? 걔네가?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망고를 판 게 아니에요. 걔네는 뭘 판 거예요? 망고래. 망고 주스를 팔았다기보다 걔네는 색깔을 판 거예요. 망고의 그런 주황 색깔하고 뭐에 되게 어울려요? 애월 바다. 애월 바다하고 애월 하늘 색깔하고 이게 지금 되게 색깔이 사진 찍으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망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위기, 그 색깔, 그 이미지가 나온 걸 판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죠. 근데 그때 당시, 5, 6년 전 당시에는 그게 상당히 그런 데가 없었으니까 히트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고 그 집이 왜 잘 될까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원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뭐 망고다 필리핀산인데 그죠? 연어다 노르웨이산인데 뭐 제주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컨셉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지역에 가장 특화된 게 나와야 돼요.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거. 그렇죠? 애월 연어는 그 지역에서 위치상으로. 그다음에 리치망고레이 같은 데는 바닷가, 색깔, 하늘 색깔 이런 거 가장 어울리는 제품 서비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걸 같이 보셔야죠. 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 특화된 거. 여기는 점점 50분이 다 돼가네요. 어쨌든 그 저지리에 가면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얘도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그때 한 4년 전에 생겼구나. 거기 아시죠? 오설록. 오설록에서 그 녹차 분재로라고 해요. 오설록에서 유리해성 쭉 가는 길. 그 길이 이제 차들은 다 관광차들, 렌트카만 다녀요. 렌트카차만 다니고 요새는 그 동네 뭐 많이 생기긴 했는데 명리동인가? 명리동 해가지고 식당도 좀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라인에 생겼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집은 그 길에도 없어. 그 길에서 조그만 그 간판 하나 붙어 있고 한 100m 들어가야 돼요. 귤밭이에요, 귤밭. 뉴저지. 근데 뭐 이래요, 들어가면. 뭐 이렇게 귤밭에서 창고 개조해서 만든 건데 되게 재밌어요,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뭐 지금은 조금 덜한데 한 4년 전만, 그 당시만 해도 해 떨어지면 차 안 다녀요. 녹차 분재로 해 떨어지면 차 없어요. 지금도 해 떨어지면 차 없어요. 뭐냐? 여기도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 저질이 거기에 대로변도 아니고 대로변에서 막 100m 들어간 귤밭에 이게 왜 생겼냐? 되게 힘들잖아요, 일단은. 근데 결론은 컨셉이 정확해요. 컨셉이 명확했어요. 여기 생긴 게 왜 생겼냐면 이게 펍이거든요. 저녁에 펍이에요. 저녁 장사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녹차 분재로에 저녁에 차가 안 다니는데 뭐야? 저녁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은 펍으로 뭐지? 그 결론은 얘 컨셉이 뭐냐면 얘네들이 원했던 거는 그 영어 마을에 다니는 교사들, 외국인 교사들이 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갈 데가 별로 없다고 밤에. 걔네들이 온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걔네들이 오면 누가 와요? 학부모 커뮤니티가 같이 와요. 선생님들이 오기 때문에 되게 잘 됐어요. 좀 돼서 밤에 잘 돼. 근데 왜 바꿨냐? 왜 낮에 카페를 바꿨냐면 여름 되니까 유령 도시가 돼버려 거기가. 3개월이 비는 거예요. 여름 휴가 되게 길잖아요. 여름 방학이 걔네들은. 그러니까 없으니까 관광지로 낮에는 또 카페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해가지고 되게 잘 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결론은 왜 우리가 볼 때는 뜬금없잖아요. 사람도 안 되는데 그게 왜 생겨?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콘텐츠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름이 이게 뉴저지잖아요. 뉴저지. 여기 서울 분들인데 두 분이 부부가 하는데
저지리에 처음 왔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막 뜬금없이 뭐 광주 식당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한테도 뭐 뉴저지 뭐 이런 식으로 중의적인 표현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잘 그런 것들이 잘 됐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애들이 못 나가는 거죠. 방역 때문에.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뭐 계속 잘 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때 많다고. 못 나가요. 그거 한 2주 또 방역 걷고 3주 또 방역 걷고 못 하니까 여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을 되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기회는 항상 있어요. 저희가 무슨 그 도로에서 되게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안 다닌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가장 맞는 컨텐츠, 특화된 컨텐츠가 필요한 컨텐츠가 들어가면은 다 비즈니스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이래요, 가면. 뭐 이렇게. 다 본인들이 되게 대부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그 근처에. 이게 어떤 집이냐면은 얘네는 뭘 하려고 그랬냐면, 요건 말하고 쭉 빠야겠다. 그 뒤로 막 넘어가겠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얘는 샌드위치 집이에요. 샌드위치 집.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팔아요. 근데 별로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뭐냐면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되게 점포도 작아요. 자본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되게 조그맣게 하셨다고요. 근데 주로 이제 그래서 장점은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따님하고 어머님이 하세요. 따님하고 어머님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캐나다에서 되게 오래 사셨어요. 원래는 음식점을 하시다가 캐나다에서 한 20년 정도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쪽에 그런 입맛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쪽 외국인이 좋아하는 컨셉의 그런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얘가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신화역사공원 밑에 여기 신화역사공원 오설록이 있고 오설록에서 좀 내려오면 이쪽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유동인구는 없다고 봐야 돼요. 유동인구는 없고 차로밖에 안 다니는 데인데 여기 생겼단 말이죠. 여기가 잘 됐을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지나갈 때 관광객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 도민이에요. 근데 얘가 이래 분위기가 막 가면은 막 지나가다 보면은 별거 없어.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컨테이너 건물이에요. 컨테이너 건물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지나가다 보는데 야 요새는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잘 해놓고 인테리어 잘 해놓고 그런 집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 별로 뭐 솔직히 안 들잖아요. 딱 저도 봐도 이것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볼 땐 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음식 같은 거는 먹는 거는 검증이 안 되면 잘 안 가요. 그렇잖아요. 먹어봐야 하는데 내 입에 들어가 봐야 하는데 저 집이 어떤 맛일지 검증이 안 된다. 그래서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딜 가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왜? 걔네는 뭐 전국에 어디 있든지 맛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뭐예요? 그 가격에 뭘 해줘요? 보증은 해줘요. 최소한의 보증. 그래서 가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왜 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파리바게트가 그리 맛있어요? 별로 맛 없잖아요. 관계자는 안 계시죠? 아니, 솔직히 파리바게트가 맛있어요. 유명한 빵집, 사람들 많이 가는 빵집 맛있어요. 당연히 그래도 맛있잖아요. 왜? 그건 기술이 있는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건 뭐야? 대리점이에요. 파리바게트 유통. 공장에다 받아가지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유통이란 말이죠. 근데도 왜 가요? 검증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되냐고, 제주도가. 서비스 질이 그만큼 유지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바게트보다 더 잘 만들죠. 기술자들이 하면. 근데 그게 서비스 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가는 거예요. 맛이 그 정도고 그 정도 최소한의 네가 이거는 보증해 주잖아. 이거를 가는 건데 근데 이런 집 섣불리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망해야 되나 이 집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망하진 않았고요. 과정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픈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컨테이너 건물에 이거 한 건데 그것도 별로 없고 근데 오픈하고 이거 팔아요. 되게 짜요. 저는 오픈할 때 한번 갔는데 되게 짜요. 왜냐하면 우리 맛이 아니거든. 되게 짜. 근데 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오픈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다 애들이 엄청 많이. 누가? 거기 있는 외국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쟤네들이 무슨 식당이 쟤네 한 몇백 명 데리고 장사가 돼? 근데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그쵸? 한우 한 달에 몇 번 먹어요? 뿔뿔 이런 거
저는 못 먹죠. 한 달에 한 번도. 근데 먹어봤자 한 달에 한 번? 그거 어쩌다 먹는 거잖아요. 그런 시장이 있는 건데 밥은 3번 먹어야 되잖아. 이건 밥이에요. 걔네 입장에서. 짜장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걔네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외국인 학교 사립 공무원 수에 뭐 몇 명 있는지, 직원들 몇 명 있는지, 외국인 교사 몇 명 있는지, 학생들 몇 명 있는지, 한국인 직원들 몇 명인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대상이 되니까 학부모들도 있는 거고, 학부모들은 여기 찾아보면 이렇게 앞 대규모 단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시장이 있다는 거죠. 조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정답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는 시장 조사 같은 것들이 남이 해주지 않아요. 물론 이건 컨설팅이니까 제가 했지만, 근데 결론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보들이 우리가 원해서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되게 우리가 그래 필요한 정보들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돼요. 나한테 맞는 정보들을. 그래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 찾으면 다 있어요. 내가 시장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서 얻으셔야 되는 거죠. 기획을 하려면 내 소중한 자본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막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그랬잖아요. 이게 한국 입맛에 별로 안 맞는다고. 근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것만 보고는 사람들이 안 가. 이것만 보고는 사람들이 안 가는데 지나가다가 얘만 보고는 안 들어가요. 근데 지나가다가 뭐야 저기 밖에서 보이거든요. 왜 뭐야 이태원이야? 왜 여기들이 다 지금 모여있지? 하면은 차들이 멈춰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 가요. 그래서 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리피터도 될 수 있는 거고. 결론은 뭐냐면 외국인이지만 얘네들이 오면은 분위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왜 제주도의 이태원인가? 이런 컨셉이 잡혀지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집이 타켓을 외국인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힘들어. 여력이 없어. 걔네들 것까지 얘네들만 와도 충분해요. 기본적으로. 여력이 없어가지고 잘 안 만들어, 걔네들 거는. 근데 이제 뭐 가게가 확장이 된다든지 뭐 인력이 충원이 되면은 되게 관광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죠.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자리에 이게 왜 필요하냐가 아니에요. 그게 결론은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콘텐츠가 들어와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콘텐츠가 뭔지를 내가 연구해야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내가 연구해야죠. 네. 그래서 벌써 2시가 넘었네요. 네. 약속한 시간이 1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충 정리해 드리면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걔네들 우리 내수 도민도 마찬가지고 입도 관광객들 마찬가지고 걔네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이 원하는 컨텐츠, 걔네들한테 필요한 컨텐츠를 줘야 돼.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의 강점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입도 관광객들이 어떤 컨텐츠 선호를 하고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좋아할까 이거를 이제 되게 집약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어느 정도 제주도가요. 저가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가 2002년도였을 거예요.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가.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제주도에 엄청 많이 오기 시작해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제주도에 많이 왔죠? 어느 순간부터 제주도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진짜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1년에 뭐 4, 5번 오는 사람, 10번 오는 사람, 한 달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방송. 네, 그죠? 방송이 선전해줬지만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그치, LCC. 사람은 경제의 동물이에요. 싸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이때부터 오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2006년도 초반에는 항공료가 한 왕복 20만 원 넘어요. 그리고 주말이나 피크 때는 당연히 30만 원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인 가족이 오면은 항공료만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거죠. 아니면 2년에 한 번 오든가.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물론 피크 때 10만 원대 요새는 10만 원 넣으면 짜증나 타기가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타는데
많잖아요. 2만 원짜리도 많고 3만 원짜리도 많고 뭐 심지어 16,000원짜리도 많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방문 빈도가 되게 높아져요. 한 번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안 오면 안 왔지. 여러 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 번 오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급속하게 바뀌어요. 급속하게 바뀌어요. 되게 틀려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1년, 2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직장인들이고 뭐 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뭐 둘이서 떠나요. 뭐 노래 나올 때 있잖아요. 제주도. 뭐 그때 느낌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오면 잘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오면은. 그때 놀랍게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렌트카는 있었지만. 뭘 타거든요? 지도를 보고 다녔어요. 지도들 제가 외우면서 1100도를 왜 그러고 다녀요? 봐봐요. 3박 4일 정도 온다고 치면은 내가 기회비용이 되게 높은 거예요. 비싸게 왔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많이 다녀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제주도에서 유명한 데를 막 가야 돼요. 특화된 데. 그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저기 오전에는 뭐 저기 섭지코지 갔다가 점심때 주상절리 봤다가 저녁에 막 저기 제주 숙제 넘어와서 흑돼지 먹어야 되고. 이런 뭐야? 하루에 150km, 200km는 달려야 돼요. 최소한 200km는. 그죠?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가항공 들어와서 싸졌어. 그러니까 자주 와. 자주 오는데 내가 성산 일출봉에 내가 1년에 5번 오는데 5번 다 올라가면은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지질학자 아니면 그런 사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이제 대표성이 벗어나요. 대표적인 걸 안 가요. 이제 사람들이. 컨텐츠가. 그죠? 옛날에는 그런 것만 했을 때, 뭐 덤장이나 이런데 향토 음식 왜? 그 5분짜리 뚝배기 먹어야 되잖아요. 제주도 오면은 흑돼지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컨텐츠들이 메인이었는데 이런 거에서 점점 바뀌어요. 바뀌어서 다양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3년에 2, 3년에 한 번 오면은 한 20만 원 내고 저기 해안도로 앞에서 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1년에 10번 오는데 올 때마다 20만 원씩 내고 그 회를 먹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진리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도민들이 맨날 그런 거 먹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민이 뭘 먹는지 궁금한 거예요. 경제적인 게 궁금한 거고 전문.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몇 년 됐어요. 이 상태로 넘어가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이제 한 3년 전만 해도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 오면 뭐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어디 가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근데 지금은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들이 더 잘 알아. 이게 되게 중요한 상대적인 건데 저는 업이 이런 거잖아요. 가서 막 콘텐츠들이 뭐 변하는 걸 보면 연구하고 뭐 그런 거 조사하는 사람인데 저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빨릴 수밖에 없는 게 콘텐츠 막 변해요. 제주도 곳곳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내가 한 달 있다 올 거야 아니면 다음 주에 갈 거야 그러면은 그 시점에 조사를 하잖아요. 그 시점에 가장 핫한 콘텐츠, 그 시점에 가장 뭐 잘 나가는 콘텐츠 남들은 아직 몰라. 근데 조사하잖아요. 자기가 있을 3박 4일 동안 그 시점에 내가 거기 있을 3박 4일의 시점에 대한 컨텐츠는 걔네들이 가장 최신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 거죠. 저는 딴 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런 거 맨날 보고 살 수 없잖아요. 솔직히 뭐 주말에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뭐 바다 자주 가세요? 여기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오기 전에 그거를 정말 연구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갭 차이가 완전 틀려요. 이제 걔네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또 재미난 거는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이 다 생겨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만. 사람은 되게 재미난 게 돈 냄새는 정말 잘 맡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지만 돈이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이 그냥 빨리 가요. 이게 경제의 원리예요.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게 쫓아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후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이런 컨셉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럼 뭐냐는 거죠. 전문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거니까 여기까지 이랬어. 여기까지 이랬고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지만 내 이익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내 콘텐츠가 있다고 해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즈니스가 틀린 거예요. 내가 자본이 많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런 거보다 넓게 만들어서 뭐 저렴하게 뭘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비즈니스도 성립이 돼요. 없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는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본이 투자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적인 내가 아이디어, 내 경험 이런 걸로 승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구분 안에.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쭉 발랐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진짜. 이거 하나 얘기 드리겠구나. 이거 되게 재미난 집이에요. 고집도로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네. 저기 칠성로에 있는 거 어떠셨어요? 별로 안 좋죠? 소감 별로 도민들 중에서 호평하는지 아무도 없어요. 왜? 비싸 일단. 비싸고 맛이 없다고 하긴 되게 애매한데 맛이 없다고 하긴 애매한 게 왜냐면 좋은 재료를 써. 근데 얘가 딱딱해.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되게 재미난 집인데 이 집은 되게 이양호 대표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마케팅 하시는 대표랑 주방 대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데 이 집이 처음에 칠성로 돼지 고기 골목에 자리 비서 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대박을 치긴 했는데 이 집이 되게 재미난 집이에요. 입지전적인 가게예요. 제주도에서 단일 매장으로 1년 생기고 50억 찍은 업체는 이 처음이에요, 매출. 이 업체가.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좋았죠. 근데 여기는 막 가면은 어떠냐면은 중문점에 코로나 전에 중문점이 2호점이거든요. 중문점이 1층, 2층 있어요. 매장 되게 홀 넓어요. 컨설팅 하러 가잖아요. 그럼 그 대표를 만나. 그럼 사람들이 11시 전에부터 줄이 서 있어. 왜?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래요? 가게 끝날 때까지 그런데.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은 회전이 만석이 13회전 돈대요. 하루에. 그럼 그런 데서 일하면 안 되겠죠. 그런 데서 하면 죽겠죠. 그래서 거기는 50명을 1년에 뽑으면 몇 명 안 남아요. 그래서 컨설팅 그런 걸 했어요. 애들이 어떻게 하면 안 나가게 할까. 그런 컨설팅을 했는데 거긴 죽죠. 거기서 그렇게 일하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방이 이보다 커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스테인리스 그게 있어요. 주방 이렇게 나르는. 그럼 거기다 만들어놔요. 주문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언제 만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그거를 한 2, 30분 걸리는 거를 계속 만들고 있고 만들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래 음식은 제일 맛있는 거는데요. 방금 만들었을 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갭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비싸. 근데 사람들은 많이 가.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래요, 나오는 게. 이게 또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조림이나 그런 것들은 이런 데 나올 수가 없어요, 스테인리스에 기본적으로. 왜? 온도가 식잖아요. 얘는 바로 차가워지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상식에 위배된 거예요. 요식업계에서. 근데 왜냐하면은 다 보세요. 오븐작이나 아니면 뚝배기 같은 데 줘요. 왜냐면 거기가 갈치조림 그런 거 조림 먹었잖아요. 거기 조림 다 어때요?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심지어 맥도날드도 왜 종이에 싸주겠어요. 온도 유지되라고 햄버거 종이에 싸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사진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 색깔이 잘 받으니까. 근데 이걸 누가 원해요? 오시는 분들이 원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맛이나 신선도보다 이게 더 강한 사람들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품 밥상도 비주얼이 좋으면 되는 거죠. 맛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좋은 재료 쓰니까. 근데 결론도 승부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린 거죠. 메뉴도 되게 이렇게 아날로틱하게 만들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 대표님 지론이 딱 그거예요. 나는 다 필요 없어. 제주도에서는 20, 30대 여성만 잡으면 돼요. 이게 원래 하셨던 이 전에 테디베어 마케팅 총괄이사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20, 30대 여성을 잡으면 돼.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도 여행을 왔어. 여행을 왔는데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강력하게 야, 나 저거 안 먹을 거야, 나 이거 먹을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간이 큰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원하시면 데려다 드리고 운전해 드리고 맛있다고 박수 치고 사진 찍으면 돼요. 그게 역할이잖아요. 근데 강력하게 나 저거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끼리 왔는데 시어머니가 막 검색해가지고 여기 가자고 하는 집 있어요? 다 별로 없다고요. 다 20, 30대 젊은 여성들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 관점이 이런 도우르럭 이런 것들이 전통 음식이란 말이에요. 제주도 전통 음식인데
전통 음식 어때요? 막 색깔 칙칙하고 막 이런 데 들어가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화장실도 뭐 다 이래요. 여기 중문점인데 이게 이거 죄송해요. 핑크 색깔, 뭐 이런 색깔, 핑크 빛깔,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남자들은 기억을 못 해요. 화장실 선생님 혹시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색깔이 뭐 하얀색인지 뭐 회색인지 기억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기억 안 해요. 그런 것들.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5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되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전통적인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전통 음식점인데 컨셉은 그렇지 않아요. 왜? 젊은 여성들이 와야 되니까. 거기에 엄청 맞췄고 그 컨셉을 맞췄고 그다음에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정보 검색 전 단계. 그래서 그때 당시엔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이런 뭐 울어가 왜 울어 뭐 이런 거 이런 거가 이 집이 저거 처음 했어요. 제주도에서 이런 어떤 소품 활용한 왜 사진 찍기 좋으니까 이런 컨셉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성 고객들이 좋아하니까 전파력이 제일 20, 30대 여성분들이 전파력이 제일 빨라요. SNS상에서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전파력이 제일 빨라요. 물론 마케팅비도 초반에 엄청 썼어요. 그래서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 정보가 양이에요. 그 SNS상에서는 정보의 양이 되게 중요해요. 컨텐츠 정보의 양이. 내가 뭐 설상 돈을 썼어. 그래 막 올려도 여기서 이런 고객들이 정보를 같이 올려주잖아요. 그럼 양에 엄청 불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야 돼요. 왜? 내 테스트가 생기니까. 다음에 제주도 가면 저희 가서 사진을 찍어야 돼. 이게 가격이 좀 나가고 그렇게 뭐 조금 뻣뻣하고 이래도 저희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테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은 거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넘어갈게요. 이 커피 좀 봐봐. 넘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요새는 그쵸? 넘어가죠. 이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컨텐츠 트렌드는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숙박이고, 이거 할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막 결론은 내야 되니까, 우리가. 사진밖에 없죠? 쟤는 사진만 찍으러 다니는 것 같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트렌드로 컨텐츠를 바라봐야 되냐. 앞으로 우리는 소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신규 창업, 특히 청년 창업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제주도를 그 여행객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20, 30대 여성이라든지 혹은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2박 3일 동안 얘가 다 우리 집에 오는데 그런 거 없어요. 어떤 특정 시간대. 나는 그러면 밤에 1시간, 2시간, 이 시간을 내가 잡을 거야. 라는 것도. 왜? 그 시간에 경쟁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쪼개야 돼요. 동선도 쪼개야 돼요. 얘가 어디 가냐.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사방팔방으로 안 가요. 관광객들이. 오면은 동서남북. 하루는 정해서 가고 심지어는 차도 안 빌려요. 에어리나 그런 동부 쪽에 하면 그 마을에서 일주일 버티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걔 동선에 맞는 콘텐츠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동선에 맞는 콘텐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건 좀 넘어갈게요. 설명을. 여기 이게 어디야? 그 수월봉 거기 가는 데 입구인데 사계 쪽인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밭이에요. 근데 이런 거 생겨요, 지금. 이렇게 소품점도 생기고 모두 생겨요. 그다음에 서점 조그만 것도 생기고 서점 카페도 생기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생기고. 왜? 거기서 관광객들이 정말 안 갈 것 같은 곳이지만 걔네들이 거기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동선에 맞는 컨텐츠들이 지금은 유명 관광지 함덕 이런 데 뜨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면은 조금 그런 데 아니라 걸어서 가고 이런 데에서 어떤 컨텐츠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몰 컨텐츠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거 기반은 뭐냐면 얘네들이 오는 동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오는 시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렌트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이런 거 갖고 와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거 렌트 사업도 가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꼭 내가 서비스를 다 내 자리에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는 피크닉 카페도 많아요. 아까 오설록도 하고 있는데 아까 피크닉 카페도 이런 식으로 꼭 내가 공간이 별로 안 크니까 내 자리에서 그걸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피크닉
바구니 주고 피크닉 물품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예. 혹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주도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디테일이 없어요. 뭐? 색깔에 대한 디테일 같은 것들. 여기 아침 미소 목장인데 사람들이 다 올 때 정해요. 여성분들이. 카멜리아 실 갈 때는 뭐 계절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여기 왜? 이 빛깔에 따라서 사진이 제일 잘 받는 거. 이런 게 디테일인데 우리 컨텐츠에서는 그런 걸 제공하지 않죠. 근데 고객들은 그걸 미리 생각을 하고 오죠. 그러니까 내가 좀 디테일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도 서비스업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소자본 하는 것들은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디테일. 이것도 고객을 그 기반이 뭐예요? 고객의 기반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 그 안에서 얘네 관찰하는 거죠. 저는 공항에서 그 오시는 분들 옷을 되게 유심히 봐요.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어떤 옷을 어떤 색깔을 입고 오는지 이게 어떤 서비스업에 적합한지 얘가 이걸 왜 입고 왔는지 목적이 뭔지 다 있거든요. 그 옷을 갖고 온. 그럼 거기에 맞는 내 서비스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색깔이 맞는지 우리 카페 색깔이 이렇게 맞는지 내 테이블 색깔이 이렇게 맞는지 음식이 맞는지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그 생각을 안 하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말씀드린 거 이제 이걸 왜 말씀드려요? 여기 오디션 가보셨어요? 한 달 됐거든요. 카페 생긴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얘가 이제 이런 잔디밭 되게 크고 수영장 카페예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됐어요. 엄청 커요. 카페. 근데 이게 왜 만들었겠어요? 코로나 시국에. 잘 되긴 잘 되는데 왜 잘 되겠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잔디밭이 넓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데려오면 돼요. 아줌마들이.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죠. 애들 데려오면 되고 도민들 오면 되고 관광객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애들 안 받아요. 펍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제일 중요한 게 제주도 콘텐츠에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야간 콘텐츠예요. 그 10년 전부터 계속 야간에 뭐 개발된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민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뭐 할 거냐면 제가 볼 때 코로나 끝나면 여기서 풀파티 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 보면 다 시스템이 나이트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해서 아마 제주도의 어떤 야간 콘텐츠들이 되게 지금 콘텐츠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컨셉을 잡고 온 거예요. 물론 지금 얘네들이 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코로나 끝나고 2, 3년 안에 이거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콘텐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뭔가 할 때 주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객의 동선도 끊어야 되고요. 고객 시간을 끊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야간 콘텐츠. 이거 어떻게 제공할까? 뭐 맨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발 마사지 받고 이걸로 끝날 수 없잖아요. 안 되면 술 먹으면 테마파크가 올라오는데 이런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여러 콘텐츠들이 밤에 야간에 제공해서 콘텐츠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꼭 자본이 투자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까 뭐 보여줬잖아요. 사진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야간에 사진을 찍어둔다든지. 그거 힘들어요. 내가 어딘 줄 알고 밤에 가가지고 거기가 사진을 찍어요. 밤에 또 사진 찍기도 되게 힘든데 그런 것들이 되게 뭐예요?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고 어떤 트렌드에 적합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으로 키워드가 진정성 있는 키워드예요. 진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이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뭐 카페를 해요. 들어가는 순간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 나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네가 뭔데 커피값이 스타벅스도 비싸니? 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내가 딱 들어갔을 때 왜 내가 스타벅스보다 커피값 비싼지가 성립이 돼야 돼요. 이걸 물어보면 안 돼. 예?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진정성이 있든지 컨텐츠가 있든지 아니면 그 내가 사람으로서 뭐 재미가 있든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거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고객들이 그냥 보는 순간 다 알아. 내가 왜 스타벅스보다 비싼 커피값을 여기 내야 되는지 결정이 돼 있어요. 그게 진정성이 바탕이 돼 있다. 사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제주도는 되게 특이해요. 감귤밭을 하는데 감귤밭이 한 2,000평 이하 있잖아요. 1,500평 이런 분들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귤밭이 채산성이 나려면 최소 3,500평 이상이 있어야지 채산성이 나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 조천의 스위스 마을에 앞에 있는 데인데 이 대표님이 한 1,200평 정도 있는 거예요, 밭이. 이거 가지고 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고 싶어. 근데 결론은 부가가치가 높아야 돼. 토지가 작으니까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그때 서귀포 그 기술원에서 강의하다 만났나? 그래서 뭐 그 컨설팅을 뭐 경제통상을 지금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걸 하고 싶대. 근데 자기는 감귤 콘테너 가지고 뭘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팝업샷을 한번 우리 같이 봤어요. 보여드렸어요. 이거 아디다스도 있고 나이키도 있어요. 그래서 로드샵인데 가면은 이거 그냥 앞에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들어가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재미로 일부러 만들어 기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컨테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막 우리 고민하다가 만들었어요. 아마 가보신 거였을 거예요. 감귤 컨테너. 뭐 이렇게 이게 5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5년 동안 준비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만들 때 2년 동안 설계했고 실제로 5년 걸렸어요. 그래서 나와서 근데 이게 뭐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관도 이제 뜨긴 뜨죠. 아, 이게 컨테너 감귤 이렇게 만들었네. 외관도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건 하드웨어예요.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할래? 소프트웨어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생각했던 것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콘테너 놀이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철봉을 잡는 듯 이런 것들 먼저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오직하면 이거 저런 옷을 입고 이걸 찍겠어요. 오픈하고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콘테너 들기 놀이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내 손 안에 콘테너 이런 식으로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안에 요소들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 노력들 이게 뭐예요? 이게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준비나 진정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 고객들도 거기에 맞는 콘텐츠들을 계속 업로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재밌어요. 가면은 이 곤도라로 이거 자동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손으로 해줘야 돼요. 주문하면 밑에서 꽉 한번 하면 그 주인이 한번 아이 컨택을 해줘요. 돌려서 내려가고 받을 때도 돌려서 올라가고. 물론 자동으로 하면 편한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럼 뭐 중국집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만드는 데 되게 힘들어요. 줄이 두꺼우면 이거 힘들어. 못 올라가. 너무 힘들어. 근데 줄이 얇잖아요. 균형이 안 맞아. 되게 이게 만들기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하나하나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가 파악해요?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얘 한 6,000원 해요. 다 음료들이. 스타벅스보다 얘가 비싼 이유를 말을 안 해도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의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그 제주 청년 창업 입장에서 바라볼 콘텐츠들이 바라볼 방향성들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안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30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예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의 콘텐츠들이 이렇게 변해왔고 그 와중에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변해왔는데 그냥 앞으로 나가야 될 콘텐츠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들은 대규모 자본이 아니니까 세부 고객들의 동선, 시간을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나와야지 대박은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되는 그런 일반적인 서비스가 종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았는데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이게 창업 시장이 있으면 저를 또 볼 거예요. 좋은 기회가 되시면 또 이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